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젊게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쁘다, 키가 크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것들이 주관적이기보다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쁘다라는 말은 평균적인 외모보다 예쁘다, 키가 크다는 누구보다 키가 크다, 영어를 잘한다면 누구보다 영어를 잘한다, 나보다 잘한다 등등 젊다는 말도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비슷한 연령대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죠. 난 아직 젊어. 본인 혼자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게 보이는 것, 젊은 분위기는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죠. 나 혼자 나는 젊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혼자만의 위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모가 젊다 또는 외모는 그냥 그래도 행동이 젊다 또는 생각이 젊다. 물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아무래도 외모가 젊어야 눈에 띄겠죠. 그럼 외모가 젊으려면 성형을 꾸준히 받는다? 그건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을 테니까요. 젊어 보이겠다는 욕심이 있는 건 그만큼 젊음을 되찾으려는 능동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니까 너무 지나친 성형 욕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나쁜 생각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모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더라. 그러니 외모가 젊어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건강한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가 젊어 보이려면 얼굴만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외모가 젊어지는 건 아니죠. 몸은 어쩔 거예요. 몸도 같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파나마3 플로리다에 갔더니 바닷가에 가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서 얼굴만 봐서는 30대인지 40대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영복 입고 다니는 그 몸은 어떻게 할 건지, 살은 처지고 배는 나오고,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근육이 있어야 탄력 있게 살이 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운동을 해야 젊어진다. 이거 뻔한 말 아니겠어요? 하루 30분 걷기라도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에 올라가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일주일에 하루라도 운동에 푹 빠진 날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젊은 행동이 있어야죠. 우리가 말하는 꼰대들의 행동과 젊은이들의 행동이 차이가 있잖아요. 지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사사건건이 참견하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잘된 일이나 잘한 일 말고 잘못하거나 실수한 걸 먼저 꼬집어내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맞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그런 꼰대들은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자세히 보면 쓸데없는 것만 너무 많이 알아요. 젊은 행동이란 솔선수범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둥이로만 잘난 척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사람, 나이가 숫자상으로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솔선수범하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동이 젊은 사람입니다.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하면 얘기 끝나기도 전에 사다리 타고 먼저 올라가 보는 사람, 그게 바로 젊은 행동가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자기 개발 책을 보면요, 공통점이 바로 이 젊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시간이 좀 먹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반대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몸을 잘 안 움직이고 차려준 밥상만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또는 늙어서 그런 게 아니죠. 젊었을 때부터 똑같았을 거예요. 다만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힘들어, 귀찮아, 네가 해,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나이가 먹고 늙어졌으니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늙어서 못해, 이렇게 대답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처음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첫인상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외모는 성형도 할 수 있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는데 말투를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외모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내가 내뱉는 말은 어떤 모양인지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한 말을 녹음해서 듣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소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말투를 가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게 요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말은 어떻게 나올까요? 내 이 주둥이로 혼자 결정하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명령권을 가진 이 머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변에서 존경받는 말을 하려면, 남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를 구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생각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올바른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늙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좀 늙어줘야지. 안 늙고 버틴다면 그건 욕심쟁이에요. 늙긴 늙지만 남들이 나를 판단할 때 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다 이렇게 느끼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젊게 늙어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건 바로 이 머리를 돌리는 생각이라는 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생각이 늙었는데 어떻게 외모가 젊을 수 있으며 행동이 젊을 수 있겠어요? 생각이 늙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거나 아님 내일 하루만 살고 그만 살 거라고 해도 그 남은 하루를 생각을 바꾼 젊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뭐 이 머릿속에 뇌가 보여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땡겨주던지 고쳐주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몸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왕 늙어가면서 젊게 살고 싶으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 할 일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선시대 엄마의 모습을 지금도 며느리에게 기대하시는 분들,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남자만 여자를 불평등하게 보나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만큼은 집안일 절대 안 시킨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이부자리 하나 정리할 줄 모르도록 아들을 성장시킨 엄마들 아주 많습니다. 집안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들, 라면 하나도 끓일 줄 모르는 남자들, 알고 보면 다 어머니들 잘못이에요. 아닌가? 아버지 잘못인가? 반대로 돈벌이 할 줄 모르는 여자들, 집안 살림 이외에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여자들, 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늙은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의 시각을 맞추고 고정관념을 버리는 사람이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돈 주고 얼굴을 땡겼다 해도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들은 정신세계가 늙은 사람들이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모습에 젖어서 현실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내가 이런 걸 다 해야 하네. 왕년에 나 이런 거 안 하고 살았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의 나이가 60이던 70이던 젊어서 잘 나가던 시절 다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집 늙은 강아지, 우리 만두도 지금은 백내장이 와서 눈도 안 보이고 이빨도 다 빠졌지만 왕년에는 화려했답니다.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영리해서요. 동네에 여자 강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발 장가 한번 보내라고 난리였거든요. 뭐 돈도 준다 하고 아주 줄을 섰었어요. 우리 집 개도 젊어서는 저렇게 화려했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화려한 젊은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과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나이 먹은 거 티내는 사람들이 바로 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바뀌는 세상에 발맞추려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적응력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기계,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드론, 기타 등등 결국 사람이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것도 다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들만 사용하라고 만든 기계도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들 사용하라고 만든 기계입니다. 머저리 멍청이들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내가 왜 못해? 머저리 바보 쪼다들도 다 사용하는 건데 내가 왜 못해? 물론 처음엔 다 헤매지. 하다 보면 늘겠지. 그냥 해보는 거야. 난 못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말은 어디 가서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해봐. 망가뜨려 그냥. 아무데나 막 눌러.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그러다 보면 기계는 망가지겠지만 반드시 한두 가지는 습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동안이고 피부가 비단결 같아도 어딘가 창백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우울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그 사람 젊은 얼굴 피부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피부는 새카맣고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서핑보드 타고 자전거 타고 해맑게 웃는 웃을 때 눈 옆에 보이는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보는 사람에게 훨씬 더 젊은 기를 느끼게 해주잖아요. 내가 젊은지 늙었는지는 내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이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활동적인 모습으로 내 젊은 기운을 전파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나 아직 안 늙었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나이가 나이니만큼 걱정도 나이 숫자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냐고요? 저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내 인생이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이었을까? 너무 깊은 생각과 번뇌, 이미 늙은 내 모습에 우울증이 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혼자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나쁠수록 콧노래를 아무거나 해보세요. 요단강에서 다시 만나리 뭐 이런 우울한 노래 말고요. 좀 경쾌한 거, 동요도 괜찮아요. 유치한 것도 좋고 그냥 흥얼거리다 보니까 약에 취한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동구박 과수원길 하나도 신나는 일이 없는데 마치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최면이 되는 것 같아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내가 콧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우리 강아지들이에요. 제 눈치를 항상 보고 있는 게 바로 반려견들이죠. 내가 콧노래를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와 엄마 오늘 기분 좋다 하면서 갑자기 꼬리를 흔들고 달려오거든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은 날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고 화날 때, 짜증날 때, 우울할 때, 좌절할 때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30대까지는 개뿔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40대가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넘어간 나이쯤 되면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핸들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 되게 만들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본인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면의 구렁이를 키우는 거죠. 그 악마의 구렁이가 아니고요. 꼬리 9 달린 구미호 뭐 이런 달고 다른 내 마음속에 마귀 할멈을 하나 키우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세상을 통달한 어떤 도를 익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나 혼자 세상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어요? 그쵸? 그건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바쁜 사람들은 오디오북을 귀에 꽂고 일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오디오북을 잘 이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멀티플레이 도사가 됩니다. 늙어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외롭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들까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칭찬을 많이 해야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없는 거짓말로 남을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좋은 점이 내 눈에 먼저 들어와야 내 입에서 칭찬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뭔가를 판단할 때 좋은 점부터 발견하는 습관,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아이고 저 얼굴 꼴하지 마라,
저 나판떼기 하고는 저걸 옷이라고 입었냐? 목소리가 왜 저래? 아유, 꼴 같지 않아서 기타 등등 비판을 먼저 합니다. 그럴 때 본인 표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웃으면서 비판을 하진 않겠죠. 아이, 저 나판떼기 봐라.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아이고 놀고 있네. 그야말로 젊은 행동의 반역입니다. 표정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이고 우리 장군,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예뻐해 주니까 어린 손자들이 따르는 것이지, 그건 그러면 안 된다, 네 엄마는 이게 틀려 먹었어, 이렇게 흠집만 잡아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 말고도 젊은 중년, 젊은 노년을 유지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젊어지겠다는 의지가 제일 먼저 생겨야 다른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겠죠? 이런 건 꼭 중년이나 노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젊은 20대나 30대나 다 같다고 봅니다. 29살도 20살에 비교하면 한참 늙은 거죠. 20살 동생과 비교하면서 29살짜리가 난 이제 그런 거 도전하기엔 너무 늙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들이 하는 행동을 대학교 4학년이 하면 욕을 먹습니다. 넌 이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다고. 우리 나이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말이에요. 젊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찾고 다이어트도 하고 책도 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봤고요. 다 맞는 건 아니죠.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나이 들어가는 게 좀 겁이 나기도 하고요. 그냥 넋놓고 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연령대에 맞는 이 책 저 책 막 들여다봤거든요. 그게 꼭 나한테 맞는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감안해서 결과로 충족시킨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뭐 쉬운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즐겨가면서 살아야죠.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콜라보레이션 같이 접목해서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연락이 좀 오시거든요. 이 지역에 사는 유튜버들이신데요. 제가 좀 바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누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할 만큼 그런 경지에 있는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커진 다음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고 멋지고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